연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온습도계를 제 옆에다 구비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두 개 섞어보는 거예요. 5번 넘게 글로 바꿔서 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거의 한 세뇌시키는 거죠. 계정 신고해가지고. 이건 소신 발언이지만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르면 같이 죽자는 건데 단골분들을 놓치는 이유 중 하나가 밤 10시, 11시, 12시에도 해드렸었어요. 긴장하면 손이 진짜 미친 듯이 떨어요. 빨리 끝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지난주 상담부터 전처리까지 디테일함이 돋보였던 팁들에 이어 이번은 미세모 연장과 관련된 본격적인 팁을 주시는 고수님. 저는 미세모 연장을 할 때는 평소에 중간모에 쓰는 글루 양보다 살짝은 더 많이 하려고는 해요. 모가 얇다 보니까 이 모에 맺히는 소량 글루만으로도 물론 유지력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잘 미치하게 되진 않을 수는 있어요. 샵 환경에 따라서. 만약에 뭐 했을 때 미세모가 안 붙는다 하면은 이제 뭐 글루를 섞거나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미세모 자체가 모가 얇기 때문에 중간모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이 힘 조절을 잘 못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미세모 할 때는 저는 만약에 너무 오랜만에 미세모를 한다 하면은 시술 전에 미세모를 몇 개씩 좀 떼봐요. 컬이 망가지지 않게끔 이제 힘 조절을 좀 하는 거죠. 맞아요. 미세모가 연장을 할 때 좀 힘든 게 너무 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핸들링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중간모나 이제 러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얇은 모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시는 버릇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해서 조금 앞 조절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럼 원장님이 미세모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연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리고 싶었어요. 옛날 연장은 무조건 무겁고 진하고 과하고 이런 인식도 있었고, 실제로 속눈썹이 너무 다양해요.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지만 얇으신 분들은 엄청 얇고 잘 빠지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중간모를 붙여넣어버리면 유지력도 안 나오고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얇은 모를 해서 나만의 메뉴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세모 자체 시술을 만들어서 했고, 실제로도 눈 예민하신 분들이랑 옛날에 연장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있으셨던 분들도 요거 연장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붙인 느낌도 안 난다, 너무 편하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하나 인기 있는 시술로 자리가 잡혔어요. 미세모라고 해서 유지력이 덜 나오진 않고요. 이제 샵에 맞춰서 글루 양 조절하시고 하면은 유지는 충분히 잘 나오는 시술이에요. 글루 양 이외에도 좋은 유지력을 내기 위한 원장님만의 비법이 있다는데, 저는 온습도계를 제 옆에다 구비를 아예 안 해요. 있긴 있는데 정말 저 멀리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제 글루를 쓰다 보니까 온습도에 집착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온습도를 맞춰놨는데도 글루가 휙 도는 것도 있고 막 분리되는 현상이 나는 것도 있고, 진짜 많은 걸 써봤는데 정착하는 글루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다가 그냥 온습도를 치우고 내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온도가 높거나 습도가 낮거나 하는 여러 이유 따라서 글루가 아예 안 굳을 수도 있고 너무 빨리 띡띡 굳어버릴 수도 있어서, 만약에 뭐 제가 항상 쓰던 1초 대 글루가 안 맞다 그러면은 이제 당황해하지 않고 뭐 2초 대 글루를 바꿔보던가 아니면 또 3초 대까지도 바꿔보고, 근데 글루가 계속 돌아 그러면 두 개 섞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딱 맞는 글루 나오고 다른 분들한테 응용도 해보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원장님이 재료에 돈을 안 아끼셔서 할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글루 하나로 되게 아까워서 막 끝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아까울 수 있어요. 저도 하나 살 때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그래도 조금만 투자하셔서 샵의 글루는 최소 2개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로만 자꾸 모든 속눈썹을 하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안 붙이면 스트레스 받고 갑자기 막 식은땀 줄줄 나고 막 갑자기 심장 막 쿵닥쿵닥 뛰고 그러거든요. 다른 타입의 글루가 2가지 정도 있으면 그 2가지를 다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섞어서 나만의 또 맞는 스타일로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글루는 욕심을 다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은 개인 맞춤형 글루네요. 한 분한테는 5번 넘게 글루 바꿔서 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좋으니까요. 네. 그 고객님 덕에 다양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제 눈보다 더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속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고객님도 나중에 하신 말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신경 써준 샵은 처음 봤다고, 자기 이렇게 올 때마다 글루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해놔서 고맙다고. 왜냐면 그 고객님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또 산 글루도 많거든요. 또 그런 것도 이제 조용히 어필해드리면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좋죠. 오늘 고수님한테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방법을 좀 많이 배워가실 것 같아요, 원장님들이. 그게 사실 초보자분들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원장님이 이런 분들한테 한번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수강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무조건 주변에 있는 샵 다 다녀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분들의 기술을 뭐 평가하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손님 입장에서 받아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 언니는 나를 하나부터 끝까지 다 챙겨주는데 이 부분이 뭐 마음에 들었어. 그럼 나도 나중에 이거를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가는 거고 가보니까 상담을 자세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난 좀 싫었어. 그러면 나는 고객님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천천히 상담해드려야겠다. 이런 거를 자꾸 다니면서 캐치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시면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상이 나와요. 나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잘 되는 샵은 가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보기만 하셔야 돼요. 받고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 그러면은 아까 수강생분들 얘기하셨잖아요. 수강은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데이는 제가 해보니까 원장님들 스킬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예 원데이류는 다 없애고 그냥 창업반을 해서 제가 오랫동안 받으실 수 있게끔 수업 횟수는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한 달에 한 분밖에 안 받아요. 그분이 끝날 때까지 다른 분 절대 안 받고 정해진 회차가 넘어가도 제가 좀 더 받으려야겠다 하면은 질질 물고 끌고 가는 거죠. 저랑 더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처럼 이렇게 약간 고객의 입장에서 응대까지 잘 하시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수강생분들의 만족도도 높으신 편이신가요? 수강생분 성향마다 달라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그냥 저는 제 스타일을 알려드리고 본인한테 응용하셔라 하는 거지 강요는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 수강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랑 이따 보면 부처될 것 같다고 자꾸 약간 해탈하고 놓아라 이러니까 고객 응대의 정답은 없지만 원장님 같은 시선과 마음가짐은 오랜 기간 업계에 남아있을 수 있는 큰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원장님, 고객님 때문에 뭐 좀 힘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직이지만 그래도 서비스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 소갈이도 많이 하고 많이 상처받고 압박도 있고 저도 실제로 일하고 나서 우울증이 정말 심해져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약도 먹고 그랬어요. 특히 많이 고생하시는 컴플레인 부분일 텐데 이것도 똑같이 수강생분들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컴플레인을 컴플레인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거의 그냥 세뇌시키는 거죠. 정말 내가 시술이 잘못돼서 오는 컴플레인은 당연히 이제 본인의 잘못이 한 거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 대부분의 이제 컴플레인을 느끼는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화가 나는 거지 저희한테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 시술 후에 눈이 갑자기 좀 부어 올랐는데 내가 이 증상에 대해서 잘 설명해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면 그 고객님은 제 대처를 보고 단골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나도 덜 힘들고 고객님한테도 말투가 더 상냥하게 나가죠. 그러면 원장님은 이런 고객적인 측면 말고 뷰티 업계에 있으면서 약간 업계에 있어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좀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실제로 주변에 잘 되시는 분 샵 신고해서 뭐 네이버 플레이스 정지시킨 것도 많이 보고 계정 신고해가지고 못 쓰게 하시는 분도 많이 보고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많지만 살짝 서로가 서로를 조금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소신 발언이지만 이번에 이제 근로 사태 때문에 기존에 근로를 쓰던 원장님들을 조금 깎아내리시면서 LED를 축혀 세우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홍보를 할 때. 이게 신식이고 더 좋은데 왜 아직도 근로 현장을 해? 하는 마케팅이 좀 많았는데 저는 그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 같이 죽자는 건데 왜 자기들도 근로했으면서 네 그러나 해서 그런 부분? 이거는 뭐 물론 아니다 생각하시면 듣겠지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경쟁이 심화되는 데는 너무 이제 포화 상태잖아요, 지금. 연장 샵 자체가. 근데 이제 원장님은 이렇게 몇 년 동안 제일 좋은 자리에서 유지를 하고 계신데 원장님 어떻게 그러면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일단 샵을 오픈하고 주변 상권에 시간만 좀 체크는 했어요. 다른 분들은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는지.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들 이 상권은 1, 월 이럴 때 많이 쉬시고 마지막 예약이 다들 6시, 8시 그쯤 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무조건 얘네보다 오래 해야겠다 해가지고
라스트 오더를 처음에는 10시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밤 10시까지 풀로 돌린 거죠. 휴무일도 지정을 안 했어요, 일부러. 한번 내가 휴무를 잡아버리면 이날에는 쉬는 샵, 이날에는 여기를 못 간다. 인식이 생기면 오시려던 분들도 안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단골분들을 놓치는 이유 중 하나가 별게 없어요. 내가 가던 샵을 못 가게 됐을 때 단골분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커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 내 샵은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샵이 되자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반까지는 휴무도 없이 계속 돌렸어요. 조금 힘들면 늦잠 자고 다시 나와서 일하고 그렇게 조절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저도 이제 점점 피폐해지게 느껴질 때쯤에 이제 휴무를 만들었죠. 시간 조금 줄여서 11시부터 10시, 주말은 10시부터 11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와, 그렇게 해야 이제 경쟁에서 그죠, 살아남죠. 그리고 저는 진짜 단골 고객님들이 전날에 막 언니 저 내일 급하게 출국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밤 10시, 11시, 12시에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무식하게 버텼죠. 좋은 상권은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유입되는 샵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이 치열한 경쟁 속 고수님이 흔들림 없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원장님의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 그리고 열정 때문이다. 그러면은 샵 자체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게 된 거예요? 우선은 1층을 실었어요. 1층에 있으면 우선은 이 샵은 항상 열어놔야 돼요. 대로변에 지나가시는 고객님들이 계속 보거든요. 거기 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맨날 문 닫혀있던데?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1층에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커튼을 쳐놔도 뭐 간판불은 켜놓으시거나 해야지 닫혀있으면 뭐야? 저기는 왜 운영 안 하지? 이게 되면서 워크인으로도 한번 가볼까 했던 분들도 안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격이 안 돼서 1층은 피하자 했었고 반지층이나 이런 지하 같은 데는 여성분들이 좀 싫어할 수 있어요.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뭐야 들어가도 돼? 이럴 수 있어서 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외관이 그래도 조금 깔끔한 데를 찾자 해서 또 본 것도 있죠. 샵 선정 기준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한 원장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시술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 원장님, 근데 시술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가르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제가 일단 수전증이 있어서 긴장하면 손이 진짜 미친 듯이 떨어요. 수전증 있으신 분들은 가르기를 하고 모를 떼고 글로 묻히는 사이에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왜냐면 손이 떨리니까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어딜 붙일지 대충 파악을 해놔요. 그 다음에 가르기를 먼저 안 하고 글루를 먼저 묻힌 다음에 그 부분을 재빨리 갈라서 붙여요. 아니면은 핀셋 한쪽만 이렇게 갈라놓고 그 부분만 비워놓고 붙이는던가 하지 손 떨면서 이 위치 잡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이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확실히 좀 더 빠르고 손도 덜 떨고 고객님이 금방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시술이 빨리 끝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의 방향이 어떤지 그런 걸 좀 빨리 캐치하시면 시술하셨을 때 금방 가르기가 되고 붙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사실 손 떨리는 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약을 드시는 분도 많이 뵀어요. 맞아요. 많이 뵀어요. 청심환 드시는 분도 많이 뵈고 빠르게 완성되어가는 시술. 거의 1시간도 안 돼서 끝났는데요, 원장님? 지금 아까 40분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보통 50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술할 게 많다. 뭐 위아래 같이 한다 하면은 1시간 10분 걸리는 것 같고요. 빨리 끝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가르기도 제일 크고 글루 테스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술 환경에 맞는 글루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돌아가는 시간이나 접착 시간만 많이 줄여도 좀 더 이제 스피드하게 붙일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시술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원장님. 마무리 단계에서도 원장님의 꼼꼼함을 엿볼 수 있었다. 원장님 마무리 하실 때는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은 시술이 끝나면 끝났다고 아이패치를 바로 제거하진 않고요. 조금 더요. 왜냐면은 끝나자마자 글루가 완벽히 안 굳을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패치를 제거해버리면 들러붙은 경우가 많아서 아이패치는 거의 양쪽 다 마지막까지 붙여놓고 바로 눈을 뜨면 눈이 엄청 건조해서 피부가 땡기시거나 이물감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바람해드리고 마무리 때 눈가 근처에 물티슈나 가벼운 물솜으로 한번 꼭 닦아드리고 렌즈 끼신 분들은 무조건 인공눈물 한 번씩은 넣어드려요. 끝나고 나면 이제 빗질 같은 거 한번 안내드리고 주의사항은 문자로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냥 말로 해드리면 거의 다 까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보시라고 한번 문자로 넣어드려요.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주의사항까지 안내하면 원장님의 시술은 비로소 끝이 난다. 너무 예쁜데. 고생하셨습니다. 신부화장 한 거. 아니면
벌써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시는 빗 있으면 케이스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 이거 들고 다니셔도 되고 집에 두셔도 돼요. 원장님 이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캐릭터형으로 된 케이스 브러쉬인데요.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집에 두시고 편하게 쓸 수 있게 위생적으로 돼 있어서 가실 때 꼭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까지 드리는 게 이제 마무리 끝입니다. 마무리까지 꼼꼼하고 따뜻한 고객 서비스가 끝나고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없나 여쭤보았다. 우선은 모든 원장님들께서 본인의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샵은 대부분 1인이 더 많은 추세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들 일하시다 보면은 매출이나 아니면 뭐 손님이나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혼자 일하시면서 그런 압박 때문에 우울증 많이 걸리시거나 아니면 좀 사람 대인기피증 생기신 분들도 좀 많이 봐가지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원장님들이나 일하시는 모든 직원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샵을 오픈하면 주변에서나 선배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6개월만 버텨라. 6개월만 버티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 6개월을 단순히 버틴다는 생각으로 계시기보다는 그 6개월 정말 알차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단순히 나 6개월 동안 내일 월세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그 6개월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줄일 수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재료도 초반에 당연히 돈이 아깝고 할 수 있는데 손님한테 쓸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초반에 재료 사고 싶어서 투잡까지 뛰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 가지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3, 4개월 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겠다 하시는 생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나 6개월만 버티면 돼 1년만 버티면 돼 하시다가 정말 1년만 버티고 샵을 닫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래 가야 되니까 단순히 버틴다가 아니라 내가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그 기간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미세모 연장의 달인 트라움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술의 스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고객을 대하는 태도와 샵을 운영하는 마음가짐까지 알려주신 오늘의 고수님. 단순히 버틴다는 마음이 아닌 남들을 앞선다는 마음으로 노력해온 원장님의 지난 날들이 고스란히 느껴진 하루였다. 어찌 보면 쉬워 보여도 남들의 몇 배는 노력해야 하는 뷰티업계 종사자로 많은 풍파를 겪었을 트라움 원장님의 미래를 마뷰아가 응원하고 싶다.